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PCM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도 안티프레질 나심 탈레브의 책을 가지고 또 서로 나눔을 하였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나요? 포류를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이제 포류를 지나서 항해를 이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흘러가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 모르고 오로지 앞만 보고 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포류를 멈추고 항해로 나아가는 방법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인사이트 중에서 남겨보고 싶은 내용이 333 법칙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의 시간, 한 달의 시간, 우리가 그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 본대요.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30% 배우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멘토, 책,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워서 흡수하는 거고요. 30%는 생각하기. 배운 걸 곱씹으면서 내 삶과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배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으면 배우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배운 거를 실행하고, 실행만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0%는 나누는 거. 이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내 것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게 333 법칙이고, 그리고 마지막 10%는 여분으로 남겨두는 거. 여러분 여분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분이 있어요. 이 여분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생소했어요. 왜? 내 삶은 늘 계획적이었고,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 약간의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의 감정조차도 제가 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 PCM 교육, 그리고 북케어 알선 대표님과의 이런 코칭 수업들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저를 들여다볼 줄 알고, 그리고 저와의 하나가 돼서 이 박스권 밖에서 이 저를 내려다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분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 여분이 있다 보니까는 예상치 못한 이런 블랙스완이 왔을 때도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게, 이번에 제가 그게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지금 분양권, 아산에 아마 아산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지옥일 거예요. 근데 아산뿐만이 아니라 2020년, 21년도에 아마 분양권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 오피스텔 분양권, 지식산업, 숙박시설 이런 분들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모두 다 소송을 하고 계시고, 최소 2, 3억은 기본으로 다 손해를 보셨을 것이고,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지금 많은 잠을 못 자고 이 모든 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걸 또 맞이했다면 그야말로 정말 처참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저는 요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행히 이 여분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레질한 삶에서 안티프레질한 삶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표류에 있던 삶이 항해를 하고 가고 있는 삶이 중이어서 그거를 이 박스권 밖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버릴 거는 버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는 소송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소송에서 지면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법으로도 제가 가봤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일단은 부딪혀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물론
승소를 한다는 그게 아닌 거고 최악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오히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이를 도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이라도 건지면 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333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배움을 할 때 맞아,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조금 지나면 정말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알스간 대표님이 매번 질문하세요 했을 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질문을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밖에서 보니까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배운 것 중에서 배울 때 처음에는 S맨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노맨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든지 다 끄덕이고 끄덕이고 끄덕이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정보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책을 읽어도 이제 좀 선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내용을 들었을 때 나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럴까?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게 무조건적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같고 목적이 같으면은 따로따로 있어도 언제든지 그 방향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깨달아 갖는 순간이 진짜 내 것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도 여분을 둔대요. 이 나무 가지가 하나만 있는 게 없잖아요. 촘촘하게 있는 게 이 가지치기를 하고 뭔가 비바람이 하고 왔을 때도 폭풍우가 치고 뭔가 와도 그 떨어질 가지들은 떨어지고 남아있는 가지들이 나중에 또 새싹이 돋아나고 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러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강아지들이라든지 동물들도 여러 마리 새끼를 낳는 게 이 여분을 만들기 위해서래요, 자연도.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 여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333 이 법칙을 가지고 항상 이 333하고 10%의 여분은 꼭 만들어 놓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가장 오늘 또 내용 중에서 이 PCM에서나 알산 대표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질문이거든요. 남의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을 따라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표류에 있는가, 항해에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관점으로 뭔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나는 유전자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남이 하는 거를 그대로 습득해 가지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해서 나의 유전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배우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이걸 배워서 뭘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지금 이 부동산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배우는 게 내 삶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나의 목적이 어떤 건지, 그리고 5년 뒤, 뭐 10년 뒤 이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다 보면은 삶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정말 그냥 지금도 또한 이렇게 찍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아요. 근데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 음, 약간의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계획이 제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꾸 유튜브를 하고 뭔가 깨닫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뭔가도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고, 내 아이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내가 앞으로 저는 종교의 일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예전에는 그냥 봉사라는 단어 그리고 성지순례라는 거를 가서 그런 거를 콘텐츠를 올리고 싶다 막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삶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이거를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나눠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거를 더 열심히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고,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내 뇌를 쉬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뇌를 조금만 쉬어도 저의 뇌는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하루만 책을 안 봐도 자꾸만 이 뇌가 닫아져서 다시 그 책을 접었을 때 이 넘기는 속도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뇌가 이제 열리게 해놨는데 다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게 좋은 질문이 있어야 나만의 항해 지도가 생긴다는 거, 오늘 그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본인에게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지금 특히나 요즘에는 정말 많은 가짜 정보도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AI가 앞으로는 AIG가 나올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글을 많이 써야 된다고, 그리고 이 나눔을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전에 가려면은 인공지능 로봇은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데 걔네들은 모든 것들을 정보를 빨리빨리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근데 그걸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의 내가 생각이 없어지면은 이 인공지능에게 딸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또 한 번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이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운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이제 마지막에 나눔이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나눔이라는 이런 개념이 처음에 알스강 대표님이 1대1 코칭할 때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나는 많이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봉사도 하려고 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는데 왜 이기적이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 내용을 깨달았던 거는, 저는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성지순례를 다니고 산티아고를 가고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에도 좀 올리고, 그리고 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이 삶을 굉장히 나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세현 대표님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른다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울었거든요. 아닌데. 근데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즐기는 거였지, 내가 누군가에게 나눔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 거죠. 성당에서도 봉사도 나만의 만족이었던 거고, 성지순례를 가고 산티아고를 가고 그 깨닫는 거는 내가 성찰하기 위해서만 있었던 거지,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 안에서 느끼고 이 하느님의 일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이 나눠줄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느낀 거를 즐기는 거를 누구한테 그냥 알려준다는 생각이 나눔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거는 단순히 정보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이야기를 담아서 이 깨달음과 박스권 밖에서 이 감정을 배제하고 이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도 간접 경험이지만은 깨달아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나눔이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의 끝점은 교육이라는 게 꼭 누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경험과 실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주려고 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 가면서 이 교육이 얼마나 좋은 산업이라는 거를, 자선 사업이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상대방 마음에도 전달되고, 그리고 나 또한 이게 나눌 때 내가 더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그걸 제가 깨달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에 나눔, 내 이야기, 내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사이트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경험이 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그 안에 또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감사한 거는, 아마 제 유튜브를 처음 것부터 보시고 이러면은 저는 정말 감정적인,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은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박스권 밖에서 보다 보니까 감정적이었다가도 다시 이성적으로 이렇게 오면서 감정의 기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이 잡생각이 들지가 않고 제거가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항상 그 머릿속에도 여분이 있고 이 마음에도 여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것도 지금 저는 이런 교육들을 많이 또 듣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은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불안하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떻게 훨씬 더 이 항해 가는데, 표류되지 않고 항해 가는데 훨씬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러면서 저 또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333 법칙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단순한 시간 관리법이 아니고, 우리가 이 요즘에 특히 이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안티프레지란 삶을 만드는 훈련을 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333 법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프레지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변동성을 겪어가면서 계속 프레지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또 강건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티프레지라는 삶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요. 저도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면 배울수록 정말 우리는 안티프레지란 삶으로 가야지만이 이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더 많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지금 내가 표류에 있는지 항해 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표류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표류하지 말고 이렇게 배움의 사이트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생각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누군가하고 나누면서 자신만의 항해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